흔히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뤘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성민 씨는 성공했나요? 성공했죠. 예. 그 어렵다는 KBS의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그 유명하다는 여성 공감에서 대한민국의 오프라 윈프라는 임수민 아나운서하고 같이 여성 공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박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 이성민 아나운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긍정적인 에너지가 믿습니다. 예. 예. 어떠세요? 성공하셨어요? 저도 이성민 씨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저한테 있어서 이 성공은 항상 이렇게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뭔가를 이렇게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성공을 꿈꾸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현실 생활에 있어서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쉽지 예. 않죠. 그런데 이미 여자분들 중에서도 네. 많이 성공하셨고 또 성공에 근접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성공 근접해서 넘기 위한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길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과 가정에 있어서 다 이렇게 성공을 이룬 여성들을 보고 또 다른 또 보통 여성들 입장에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러게 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모신 분들은 다 이게 성공하신 여성들만 모신 것 같습니다. 성공하신 분은 대부분 말들을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어때요? 여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경혜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에게 있어서 일의 성공은 보너스다. 예.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은 모성애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남편과 아이를 잘 보필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첫 번째잖아요. 뭐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가정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 그것은 하나의 보너스로 오는 나의 성공이지 이 일이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요. 예. 또 다른 의견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유난히 씨는 제 경우에는 성공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임수민 씨가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은 내가 만족하는 성공이 있고 남들이 또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실 제가 앞에 우리 이수경 선배님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FM 대행진 그 음악 프로그램 들으면서 야 아침에 저 음악 프로그램을 저분처럼 진행할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거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되고 워너비가 된다면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의미는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수경 씨는 상당히 성공하셨네요. 아니, 저는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는데 그래도 같은 방송을 아침에 25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멘토로 삼고 싶어하고 성공은 많은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시간 부자도 성공이 아닌가. 돈에 이렇게 쫓기는 게 아니라 저 그런 사람 참 부러워요. 시간이 많이 그냥 무작정 남기만 하면 좋은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자기 예.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예.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매일 생방송을 하니까 그걸 그게 접니다. 성공하셨네. 저 같은 정규현 씨, 경우는 그 남녀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여성의 성공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그 사회 생활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다가 뭔가 한 번은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결혼, 육아, 교육 이런 걸 떠나서라도 여자는 한 번이라도 정지하는 선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좀 인정해줘야 되는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정진하다가 다른 일로 변신해서 그 일에 성공했을 때도 그 성공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결혼과 함께 자기가 이렇게 쭉 진행하던 일을 잠깐 정지하고 다른 일을 변형했을 때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요. 여자들한테는 어떤 결혼이라든가 네. 출산이라든가 육아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걸 발판으로 다시 또 도약하시는 네. 분들이 예. 분명 계시죠. 예. 그 박형미 씨 지금 나오셨는데, 예, 회사의 CEO이시면서 또 성공에 대한 책도 내셔서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남들하고 좀 달리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아주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저희들이 약속은 안 했는데 예. 그 성공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통제 속에서 결국에는 답게 산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 자리에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의 엄마면 엄마답다. 뭐 고모답다. 뭐 사장답다. 방송인답다. 그래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그 주변에 이런 서포터즈 그룹이 많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번 것을 뭐 성공했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측근 가족. 우리 이제 주부들 같으면은 자녀 있잖아요. 여기 다 주부들이니까 나 엄마처럼 살고 싶다. 네. 최고. 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보는 예. 성공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설문공감 톡톡톡 주제는 여성의 성공에 필요한 5가지. 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2위하고 5위가 공개돼 있네요. 예, 2위는 먼저 저희가 공개해놨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 예, 2위가 공개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게 여자이기 때문일까 예.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글쎄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는 그런데 사실 도전했던 그분의 실패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거지 그분이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실패가 성공의 실패를 이뤘다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뤄갔던 순간순간이 행복했다면 저는 그분은 충분히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으로 보여지는 게 남이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는 거에 성공의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전체적인 게 다 행복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분은 또 하실 거예요, 아마. 다른 걸. 근데 실패는 제가 보기에 한 2가지. 하나는 타이밍이 잘 못 맞춘 거, 그 다음에 어프로치 방법론. 타이밍과 어프로치 방법을 잘못했을 때가 실패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련과 실패, 역경지수, 고난지수가 나중에 그 사람의 성공에 굉장히 그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패도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불굴의 의지를 태우는 게 진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또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한 우물만 파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한 우물만 파다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해낸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2가지를 만들자. 꼭 내가 방송이 아니면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좋아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이제 피부 미용을 공부를 한 거잖아요. 방송 이외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변신의 성공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에 막 좌절하고 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해서 막 정말 너무 괴로운 그런 여자분들에게 일찌감치 아니면 지금 늦었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2가지를 만들자. 그러면 한 실패를 다른 실패로 다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패 안 한 여성들은 굉장히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교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을 품을 수가 잘, 남을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시련이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 EQ나 감성지수가 높지 않나. 그래서 그건 결코 그거는 인생에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요, 저는 사실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시험 여러 번 봤지만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끝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이제 방송국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방향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실패를 했다면 그 다음엔 다른 방법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또 그게 안 돼 또 다른 방법 해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실패를 이제 뭐 이렇게 방송국 시험만 22번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를 여러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처음 시험 볼 때는 한 번에 붙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20번 떨어지니까 아주 오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점점 그 과정 중에 제가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쇼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이제 팀장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쇼호스트 시험 보러 온 친구들 중에 아까 우리 이수경 선배님 말씀처럼 어떤 친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금방 쇼호스트 시험에 붙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만했던 거예요. 나는 뭐든지 돼. 그리고 그 시험도 다른 시험과 같이 동시에 붙었는데 거기 버리고 여기 왔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돼주지 않으니까 나는 또 다른 데 갈 수 있어 하고 결국 버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친구는 쇼호스트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벤트 MC,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받아서, 네, 그게 뭐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좀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적인 게. 타이밍. 왜냐하면 우리 유난히 씨가 아나운서 시험 볼 시절에는 조그만 여자를 좋아했어요. 조그만. 아유, 커요, 우리가 볼 때. 두 분 다 그 시대 분들 아니에요, 두 아나운서. 근데 제가 볼 때 그 시대에 안 먹히, 지금 시대에 딱 먹히시는 이게. 그쵸? 예. 동감하시잖아요. 제가 거의 포스가 비슷하시잖아요. 네, 요즘 시기 같았으면 절대 아나운서가 못 됐을 겁니다. 요즘엔 안 되는 거야. 그 시대 그때는 된 그러니까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시대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시대. 그 시대에 맞는 그 얼굴과 느낌들이 또 있는 거야. 10년만 늦게 태어나시지 않을까. 아깝다. 그 지금 오늘 이 여성의 성공에 필요한 것 얘기 드렸는데, 이제 오픈된 답입니다. 열린 답이었는데, 성공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를 얘기 드렸었는데, 박경미 씨, 그 성공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 성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겠죠? 어떻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남성의 성공과 여성의 성공의 의미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성차별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상태에서 어떤 경쟁자적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10번의 실패를 했다면 10번의 실패가 아니라 10가지의 성공의 방법을 거기서 터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굳이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쓴다면 여성들이 오히려 장점이 굉장히 많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프트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낳았잖아요. 모성애가 있잖아요. 저는 그 여성 리더들에게 항상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집에서 아이에게 그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모성애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뭐 자기 절제와 통제 속에서 어느 정도만 좀 인내를 한다면 어디서든 성공 확률은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저만 애를 안 일하는 낳았네. 애를 좀 낳을 수 있을까요? 항상 오늘 나의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목적. 그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는 어렵고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하루 12번도.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어떤 내 인생의 목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내 자녀의 어떤 인생과 나의 어떤 뭐 50대, 60대, 10년 후, 20년 후 삶과의 어떤 그 목적과 연관성만 항상 자신이 갖게 된다면 우리가 롱런할 수 있고 끊임없는 어떤 그 열정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화장품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성이어서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물론 뭐 해외 영업에서도 그렇고. 예, 그 사회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점까지도 장점으로 승화해낼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여자들한테 있다. 그게 여성이라고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의 성공에 필요한 5가지 저희가 이제 순위를 한번 맞춰보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보면 2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 못해요. 상당히 또 이렇게 실제 저는 부드러운 편인데 그러니까 스태프들하고 맞춰놓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까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못 가요. 끝까지 가는 거. 자신감. 자, 자신감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답변 어떻게 하셨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여자가 잠재력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으면요, 조금 못하거나 실수하더라도 더 믿음도 가고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여자들이 좀 주눅드는 게 있는데 자신감 있게 뭐든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뭐 많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는 있는데 그거를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모든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얻을 수가 있고. 예,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자신감이 1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위가 뭔지 더 궁금해졌는데 일단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신감이 그래요. 충만한 분들 같아요. 사실은 세상에 다 겁이 나요.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자기 체면을 아침마다 거는 거예요. 무서운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깡닭 있게 벌떡 일어나자. 뭐 맨딩, 맨땅 헤딩하기. 예. 이렇게 저를 자꾸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지 절대 자신감이 사실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의외. 예, 아주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겁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군대 제대하고요. 네. 라디오를 들을 때 네. 전 이수영 선배님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KBS 입사하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들어가면 막 가슴이 뛰는데 방송하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게 실제로는 안 그러시는 거였어요? 실제는 좀 소심하고 겁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성격이 원만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네,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예. 이야, 그것도 의외네요. 예. 저는 또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너는 그러면 자신감 50%만 줄여야지. 너는 그 자신감 때문에 망한다. 맨날 그러셨어요. 왜냐면 아니 저는 뭐든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나 몰라요. 그리고 뭐 S대, Y대, K대 난 마음만 먹으면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공부는 안 해. 자신감만 있지.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게 그거야. 야 자신감을 좀 떨어내고 시간과 모든 걸 좀 투자를 하자 나는. 뭐가 되든 되게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바꿨어요. 근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행복은 해요. 왜냐면 미스 코리아들이 진선미가 있어도 혼자 이러는 거야. 아유 키만큼은 뭐야 내가 제일 이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심한 병에 걸렸다니까요. 우리 공주병 우리 황수관 박사님 말씀대로 제가 공주병에 걸렸는데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저번에 우리 방청객에 있는 언니들이 맨날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맨날 행복하냐 해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제일 이쁜 것 같고 나는 뭐든지 다 하면 안에서 문제지 하면 다 할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입시켜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자신감이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가 있대요. 나중에 이제 살고 나서 밤에 이렇게 죽을 때 눈 감을 때 한 거를 후회하진 않는데요. 안 한 거를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그걸 안 했을까.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 일단 저지르긴 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저질러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고 나면 그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안 해서 후회할 것 같진 않아서 자신감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서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아까 이수영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자신감하고 열등감 같은 것이 어떤 성공을 촉발시키고 거기를 향해서 막 노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상호 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 그런 모르신 생각이 드네요.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 열등감에 참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한 아이로 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을 줘서 스스로가 살아나는 건 없더라고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내 스스로
자신감이 한번 충만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갖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내 얼굴의 표정이나 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은 게, 내 스스로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가져가니까 남들도 내 표정에서 읽나 보다. 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저렇게 웃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예. 어르신 말씀. 그럼 저는 반대로요. 이제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재현 씨 같은 경우 제가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키도 크시고 예쁘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을 웃게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좀 빠지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모가 도움이 안 돼요. 외모가 오히려. 나도 빠지다는 이 양반이 웃기는 양반이라. 어떠셨어요? 이쪽은 빠지고 이쪽은 안 빠진다. 이 양반 웃기는 아니, 양반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니, 예전에 기가 기억하시잖아요. 막혀서. 저 어렸을 때 20대 때 할머니 분장하고 맞아요.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방송을 할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 만날 때 더 떨려요. 많이 떨려요. 말 잘 못하고요. 한 3명 있으면 막 덜덜덜 떨리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마이크가 있으면 안 떨려요. 그 라디오 같은 거 하면 제가 진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자신감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뭘 할 때 가장 자신 있을까. 그 자신감을 찾는. 저 지금도 머리 뭐 이상한 거 하고 여기 묻히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전 안 해도 그냥 바로 자기가 그것을 할 때 자신감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길에 다닐 때도 마이크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못해요, 사람이랑. 예. 싸움을 일단 흥분하고 울음부터 나거든요.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다, 마이크가 있다, 마이크가 있다 하면 좀 잘 돼요. 그것도 자신감이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고난 자체가 자신감이 충만하면은 뭐 그 좋을 텐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자신감을 좀 높이기 위한 그렇죠.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부딪혀야 얻는 게 자신감이다. 일단은 부딪혀보자. 일단.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 예. 근데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고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먹어보셨어요? 들어갔다가? 저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 솔직히 수영은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방 우리 이수경 씨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수경 씨가 방송하기 전에 긴장한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행복 엔돌핀이신데. 네, 저도 아까 화장실 오기 전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또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자신감 없는 그런 걸 모르죠. 그걸 우리는 이 프로는 그걸 숨기죠. 화장실을 10번 갈지언정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감이라는 것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과거에 한 24년 전에 화장품을 제가 필드에서 직접 뛰었어요. 1년 2개월. 예. 그때 제 사례로 보면은 15일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었는데 16일째에 그 전날 저를 마지막 만났던 고객이 세트 주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16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만두려고 출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문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 해냈다는 그때 그 어떤 자신감. 근데 결국엔 자신감이란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 믿음이 없이는 이건 어디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6일째 한 세트 주문권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매일. 그 바로 능력이 아니었고 어떤 제품 지식이 아니었고 피부 지식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그 한 건의 오더가 제 자신감을 충만시켜줬어요. 네. 그게 이제 24년간 제가 이 업계에 일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스스로 내가 부딪혀서 얻는 거고 자신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지 어디 가만히 내가 누워서 뭐 입 벌리고 손 놓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엔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여기 다 프로님들이신데 우리 매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뭔가 시도하는 게
그 자신감을 얻어내는데 굉장히 저는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많은 도움이 사람도 됩니다. 네, 그렇죠. 비전을 설정하고 자꾸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런 소심한 분들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우리 자신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고 막 자기 암시를 보내고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긴장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혀 그런 왜 저 무지 긴장돼요? 그런 자신감이 방송국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신입 뭐 탤런트가 들어왔어요. 연기를 너무 못해요. 예. 근데 계속 하고 연습하고 주위에 야 너 잘한다. 야 너 최고. 야 너 스타. 너 진짜 예쁘다. 이거 하잖아요. 어느 연기를 너무 잘하는 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칭찬과 자신감으로 지금 마인드 컨트롤 돼서 스타가 되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칭찬이 정말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 그 북돋워주는 용기 같은 거.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렇게 쇼호스트 물건을 판매하지만 판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개도 못 판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잘할 거야, 잘 팔 거야. 그리고 그거는 판매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산 거야. 물건이 나빠서 이렇게 해줬을 때 아닌 걸 알지만은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어떤 지원자가 있으면 자신감이 그렇습니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작은 것이라도 어떤 성취했을 때 자신감도 키워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성의 예. 성공에 필요한 것. 자, 이번엔 1위하고 지금 저희가 4위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또? 1위하고 4위. 1위가, 예. 자신감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못 가요. 힌트. 나 네, 맞아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 먼저 할게요, 제가. 이거는 자신감은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오. 계속 노력하고 맞아. 예. 공부하고 정답 나올 것 뭔가 같은데요? 예. 정보가 있고 계속 공부하고 그럼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료가 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거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자기 개발. 야, 1위에. 이제 예. 당당하게 1위에 있었는데요. 자, 끊임없는 자기 개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은 배우는 센터 많잖아요. 자기가 공부도 더 할 수도 있고, 뭐 취업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야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일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기 개발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고 서비스 업계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쪽에서 분야에 성공을 하고 싶어서 그런 분야에서 먼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그쪽으로 잘 성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영어 성적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걸 증명할 자료 같은 게 없으면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 한문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해서 요즘 스펙도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한문 어렵지 않아요? 어려도 열심히 하죠. 성공한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새 그 젊은이들 그러면 많이 하더라고요. 뭐 스펙이다. 예. 뭐 무슨 캐파, 뭐, 예. 뭐 이런 자기 어떤 그 능력이나 경력 역량, 때문에 예. 너무너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죠. 예. 특히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외모. 예. 외모가 이렇게 좀 타고나기를 이쁘게 생긴 사람들은요, 한 1년 사귀면 지루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질 않아요. 예. 네. 절대 그냥 있는 외모 갖고 믿지. 그냥 우리는 약간 부족한 우리들은 늘 개발을 해요. 예. 어떻게 하면 더 귀여워. 어떻게 하면 좀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일까. 왜냐면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늘 개발해요. 이렇게 하면 귀여울까? 이렇게 하면 귀여울까? 이런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1년 정도 돼서 지루해질 정도에 가서 또 다시 새로운 이런 귀여운 면이 있네. 이러고 또 다시 우리 남편이 봐준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남편한테 받는 게 인생의 목표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구벅덩어리처럼 있는 것보다 사랑받는 여자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늘 개발한 예쁜 짓은 어떤 걸까요? 요즘에는 이제 네. 프레시하게 좀 약간 제가 식원방을 떱니다. 저 여자한테도 저런 식원방이 있어서 예. 옛날에 착하게만 갔더니 너무 착한 여자를 또 진료하는 거야. 요즘 이제 건방을 떨어요. 아우, 이쁘니까 너무 피곤해.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아유, 안 우리 이경희 씨 같은 분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웃지요. 만약 유난희 씨가 이쁘니까 너무 피곤해 이러면
다들 안 좋아할걸요? 나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노력 많이 하시죠, 이난희 씨? 저는, 그러니까 제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게 쇼호스트 중에 앞에 하나 더 붙는 게 명품 전문 쇼호스트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뭐 태어나면서도 명품을 걸고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몰랐어요, 명품을. 그런데 91년도에 95년도죠. 그때 명품 방송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명품 백화점을 갔어요. 가서 보고 물어보고 근데 한 번에 그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백화점 가 정말로 매일 백화점 가 그때 가면 물건을 사야지 주차권을 찍어주는데 물건을 안 사니까 주차비만 그 당시에 10,000원 정도 늘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명품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10,000원이. 그래서 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는 고객인 줄 알았다가 몇 번 이제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게 무시하더라고요. 아, 저 여자는 물어보러 왔구나. 그러니까 아니죠. 그냥 명품 사고 싶어서 그냥 안 달란 여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랑 사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품 갖고 싶은데 사지는 못하고 돈은 없고 매일 구경 와서 만지작거리고 가는 여자.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리고 매일 거의 한 2, 3년을 진짜 매일 갔어요. 그러니까 명품 백화점에 몇 층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직원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그 옆에 분들이.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보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직접 사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모아서 질러서 사보기도 하고 제가 써봐야 또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돼서 지금 이제 워낙 많지만 95년도에는 명품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품 잡지. 근데 명품 잡지를 그것도 돈으로 사긴 아까우니까 고급 카페에 가거나 백화점 가면 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도요. 그럼 다 집어오는 거예요. 다 집어와서 손버릇이 좀 안 좋아지셨겠네요. 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집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너무 또 이렇게 럭셔리한 것만 있으니까 일반 잡지, 여성 잡지 그건 좀 저렴하니까 사서 보고 그래서 스크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 이렇게 그냥 전문 관련된 그런 스크랩들이 이제 파일이 몇 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이론적인 지식하고 그리고 제가 물건 쓰면서 보면서 습득한 지식하고 어우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은 그때만큼은 노력을 물론 이제 똑같이 하진 않지만 이제 많이 이렇게 쌓여져서 그런데 그땐 한 2, 3년을 정말 매일 백화점 출근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투자를 많이 하시네. 자기 일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학교 다니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신 거네요. 학교 다녀요, 지금. 아, 그러세요? 네, 심지어. 저는 피부 미용 전문가로 변신을 하려니까 정말 저는 뭐 제가 갑자기 뭐 샵을 차리면서 저 원장이에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뭔가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눈에 어떤 그 증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했어요. 뭐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피부 미용 전문 국가 자격증을 꼭 따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국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욕심이 생겨서 뭐 경락 자격증을 따고 발 자격증을 따고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계속 2년, 3년 동안 공부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라디오를 2개 진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라디오 2개 그걸 쪼개서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돌발성 난청이 오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라디오는 이어폰이 생명인데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지금 사실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잘 들려요? 네, 지금 잘 들려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대가가 이렇게 나온 게 역시 자기 개발은 계속 해야 되는구나.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피부 미용학과를. 지금 공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쉬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떠나서 자기 개발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펴냈고 이제 그런 대화법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잘할 수 있냐, 또 순발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순발력이 타고난 게 아니라 저는 끊임없는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권 정도는 꼭 책을 읽고 그리고 하루에 뭐 일간지 한 4개, 5개, 시사지. 뭐 사실 김재동 씨도 자기의 순발력은 독서에 있다 이랬는데 이제 저는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강연을 위해서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제 재산이고 아마 자기 개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신 말씀이에요. 저번에 책을 읽어서 그 말을 잘하잖아요. 저는 이경희 씨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착실한 아줌마들하고 맨날 만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하는 거예요. 여성 공감 재밌게 하려면 아주머니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책은 안 읽어요, 잘. 그것도 공부죠. 이거는 잘 안 아니 되는데. 뭐 꼭 책을 읽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부들도 다 자기 개발 하고 싶죠. 근데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돈도 들어갈 것 같고 좀 이런 거 좀 피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 같은데 박현미 대표님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은 결국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네 분 다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목표가 딱 설정되면 능력이나 방법은 스스로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꿈이겠고, 꿈을 그 기한을 정해서 쪼개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단계별 목표만 있다면 자기 개발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절실함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간이 저릴 정도의 간절함.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나를 세우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차단을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다가 어때요? 핑계라든가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하는 것보다 설정이 더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정이 되고 나면 자기 안에 큰 거인을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자기 통제 능력과 절제 능력으로 끊임없이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 그러네요. 남들이 뭐 배우러 다닌다고 해서 배우고, 뭐 남들이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가고, 이것이 자기 개발이 아니라 뭔가 좀 뚜렷한 목표를 가장 세우고 본질적인 부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기 개발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식당을 차리고자 한다면 남의 식당 가서 막리를 배워봐야 자기 식당에 살 수 있거든요. 그게 개발이라는 말씀이죠? 좋은 습관, 롱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단기간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공한 분들하고 좋은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5위가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 여성의 성공에 필요한 것. 열린 답을 한번 얘기하죠. 그렇지. 뭐. 어느 정도의 외모, 또 좋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것도 좋은 습관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70%는 표정이다는 표정.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웃는 걸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웃음과 칭찬, 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인맥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성공이 오는 첩경이 바로 늘 웃는 습관, 그다음에 칭찬하는 습관. 두 가지를 들이시면 굉장히 유리하죠. 외모가 사실 전부는 아닌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성공에 있어서 어떤 큰 요소처럼 요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 보면 외모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윤환희 씨는 예쁘신 분이잖아요. 예쁘고 뭐 덧본 거 있어? 저도요, 그러니까 예뻐지는 것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얼굴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상 쓰고 어떻게? 네, 이러면. 네, 근데 그 예뻐 보이는 건 웃는 얼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뻐 보이잖아요. 그 웃는 얼굴에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아까 자신감하고도 좀 연결이 되겠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 멀리하고 싶어요. 만나면 만나자마자 짜증나. 뭐가 안 돼, 힘들어 하면은 제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제가 짜증이 나고 그런데 그냥 만나자마자 이경희처럼 그냥 늘 기분 좋은 거예요. 뭐 먹을 거 줄 것 같고. 네.
인상이 신상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 먹는 애에 따라서 인상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이렇게 즐겁게 즐겁고. 얘기하고 뭐 긍정적인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후배든 선배든 간에 항상 마음이 밝고 실제로 그분이 뭐 대단히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늘 좋은 일을 또 좋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 예쁜 이미지보다도 그러니까 밝은 인상.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후배들 뽑을 때 사실 미스 코리아 뭐 출신의 굉장히 팔등신의 이쁜 여성분들도 많이 시험 보러 와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상 좋은 사람. 그러니까 참 표정이 밝고 인상 좋은 뽑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심사위원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거기 가면 뽑아주실까요? 네, 인상 참 좋은데.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보면서 저의 과거를 더듬어 본 거예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예뻐 보이려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뻐 보일까, 남들보다. 근데 긴장하니까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것보다도 인상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도 보면 참 인상 좋잖아요. 우리 선배님도 그러시고. 쑥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얼마나 얼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외모, 좋은 이미지는 어느 정도의 진짜 아주 거부감을 주는 인상이 아니면 밝은 인상. 아까 말씀하신 심성이 표현되는 거니까. 좋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디오나 이런 목소리가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수영 선배님이나 임수민 선배님, 윤환희 씨 마찬가지지만 너무 예쁜 목소리잖아요. 꾀꼬리 아나운서 같죠? 꾀꼬리를 예. 할 수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예쁜 밝은 톤인데 저는 약간 중저음에 약간 허스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목소리가 좋아요. 그런 목소리. 네. 그거 너무 싫어했는데요. 기름을 부어요. 이것도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목소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잘 못 웃었는데 카메라 들어오면 우리는 웃잖아요.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는 상황. 그래도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웃는 게 가장 편해지는 어떤 좋은 외모, 이미지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같아요. 가능해서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자다가도 웃으래요. 그래요? 절대 먼저 웃지 않기 때문에 네, 자꾸 웃는 연습하면 좋은 운이 정말 온다고 해요. 자다가 웃으세요? 웃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이미지가 메시지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 얼굴 표정이나 외모를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다 그러는데 박형무 씨는 정말 외모나 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네, 매우 중요하죠. 예. 그건 최고의 경쟁력일 수 있고요. 어떤 자신의 퀄리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평판이라는 건데요. 평판.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함께 20년, 30년 함께 만났던 친구들은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걔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걔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성공에 저는 그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좋은 평판. 좋은 건전한 이미지, 건전한 자기 이미지. 예. 이것은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하고 코드 맞추기가 참 중요해요. 네. 예, 맞장구. 엇박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슨 얘기했을 때 코드 맞춰주고 맞아. 이렇게만 해줘도 호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상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조금 연봉을 좀 많이 벌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월 1억을 버느냐. 그때 제가 답을 딱 한마디로 해줬었어요. 사람을 조건 없이 한번 좋아해줘봐라. 네. 그러니까 좋아해주는 그런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람을 좋아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건전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남성의 성공에도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좋은 이미지, 좋은 외모 뭐 이런 것들은요. 예. 자, 이제 예. 여성의 성공에 필요한 것 4위. 4위 남았네요. 요거 맞추실 것 같은데. 여자 성공은 3H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고요. 뭐? 헬스, 하우스키퍼, 허즈밴드. 야 그래서 혹시 4위가 가족의 도움이나 외조가 아닐까. 정답! 이야, 정답입니다. 일에 찾는 수 있는 가정 환경. 이야. 정말 여자분들은 실감하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실까요? 예.
아이 보는 거나 아니면은 가사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가사 일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직장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 보면은 퇴근 후에도 그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술 먹고 들어올 망정 오면 피곤하다고 소파 앉아서 테레비나 보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자는 절대 성공하기 힘들어요. 남자의 도움 없이는. 결혼한 사람은 아이 문제, 육아, 그다음에 이제 뭐 집안일, 행사, 그런 거에 직장에서 그런 거를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직장에서 다 이해해주고 해주는 거는 없으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교대로 이제 집안 일이라든가 이런 걸 안 도와주면 힘들어요. 저도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것도 다 우리 남편이랑 또 애들이 다 이해를 해주니까 하지. 그렇게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부부들에게 필요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 지원 환경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지만 여자도 친자 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분일 수도 있고 뭐 또 친정 엄마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신혼 때 주부습진이 걸렸어요. 설거지 해주다가 그런 게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깥일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회식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뭐 누구랑 있었냐 왜 일찍 안 들어오냐 이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회사 생활 못해요. 여자가 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걸 남편이 이해해줬기 때문에 제가 한 25년 동안 아침 방송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집안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그 남자는 결혼을 해도 자신이 하는 목표와 어떤 그런 것에 흔들림이나 없이 좀 더 안정되고 정진할 수 있는데 여자는 진짜 아이 낳은 사람들은 아이를 정말 이렇게 딱 던져놓고 모든 것을 자기 일에만 그렇게 정진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옆에서 하지 말라고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움 자체인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통하는 남편이 있다면은 그냥 자신이 조금씩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좋은 환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 여자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만 안 해줘도 좋겠다. 방해만 안 이렇게 기대 수준이 낮아져 있으면 여자들이 지금 이게 21세기에 이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흥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야, 머리띠가 피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부부싸움 혹시 일을 하시다가 이 지금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부부싸움 이런 걸로 마찰이 없으셨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주위에는 모든 분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도 반대하시고 심지어 남편도 반대하고 일하는 걸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의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시집 잘 갔다. 굳이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너가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똑같다. 그래.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에 나가서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 쇼호스트 유난입니다지. 안녕하세요. 누구 의사부인 누굽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죠. 근데 처음엔 너무 반대하셔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도대체 쟤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도 너는 남편만 잘 뒷바라지하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사서 고생을 왜 그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애를 낳고 봤는데 애가 또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아마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의지가 약했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심이 그냥 뭐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거였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재밌었고 늘 결과가 보이니까 그걸 제 자기 만족이 되고 제가 그러니까 인간 유난히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명품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마운 게 저희 식구들이 그러니까 막 못하게 막 말린 건 아니지만 응원은 안 해줬어요. 그만뒀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내버려 두는데 정말 고마웠던 게 저희 남편이 저는 아이가 하나 태어났으면 또 달랐을 것 같은데 동시에 둘이 태어나니까 남편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실 좀 매정한 구석이 있나 그냥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밤에.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낮에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도와주시고, 밤에 또 제가 할 부분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결실이 조금 보이니까 그때는 주위에서 인정해주면서, 아, 너가 하는 일을 해라라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가질 그래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가정적인 여자를 만났더라면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네.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전업주부보다는 교육 정보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어떤 때 좀 산만하면 내가 충실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굉장히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들이 아이 잘 키운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참 죄책감이 들어요. 아이 잘 키우셨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항상 아마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가정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을 내가 맞춰나갈 거는 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육아 문제가 참 힘든 그러면 것 같아요. 본인들은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인생에 성공했다. 한마디 짧게. 저는 뭐 남편이 저 자신을 또 믿어주고 그리고 14년 동안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걸 인정해주면서 이제 네 삶을 좀 살아라고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취미생활 같이 제가 원하는 걸 하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게 반대했던 저희 시어른도 지금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저희 아까 우리 선배님처럼 아이들을 정말 잘 못 봤거든요. 전업주부님들만큼. 근데 아이들이 지금 커서 엄마가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호스트 후배가 들어와서 저희 쇼호스트들이 중학교 때 선배님 보고 쇼호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말 들을 때,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 받아요. 저는 이제 방송인으로 계속 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변신에 성공한 거지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피부 미용가로 변신하면서 제가 살면서 책을 내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것도 방송책이 아니라 피부책을 낸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과 읽고 도움 받았다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변신에 성공했구나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저는 한결같이 아침 7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방송을 하고 또 제 목소리를 듣고 아침에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분들 반응을 볼 때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 박경미 대표님 있으십니까? 일과 가정이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89년도만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도 너무 없었고요. 그렇죠. 저는 18개월짜리를 놓고 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고 또 아이가 어렸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저는 그 표현을 살인적인 반대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환경이나 여건이 갖춰지고 지원을 해주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주변이 반대했고 남편도 반대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그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밖에 일을 할 때는 돈 때문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절에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백마탄 왕자와 결혼 후에 그건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나왔지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올 수입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여성으로서의 벌이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반대했던 남편은 저의 적극적인 지원자로 변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레몬 한쪽이 주어졌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레몬 반쪽밖에 없다라고 투덜거리거나 어떤 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변명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은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아주 먼 성공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를 성공하면은 그게 먼 훗날의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성공은 오늘 하루의 성공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행복한 성공은 이루셔야겠죠. 행복한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공감이었습니다.